아이고 엉덩이야.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 종아리, 발바닥 저리고 불편한 거 이거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진짜 엉덩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마 1탄에서 잘 아시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1탄에서는요 앉아서 하는 진단과 스트레칭을 주로 했다면요 이번에 더 편한 거 준비했습니다. 그냥 누워만 계십시오. 누워서 진단하고 스트레칭하는 거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누워서 해보실 수 있는 진단과 스트레칭입니다. 자,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리신 분들 디스크 치료해도 너무너무 안 낫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가시죠. 지난 영상에서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이거 허리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 이상근 증후군, 즉 엉덩이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1탄에서는 앉아서 하는 운동과 스트레칭 위주로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과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리가요, 오른쪽 다리가 저릴 때 이야기입니다. 이 페어 테스트라고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저리면요 다리를 세웁니다. 무릎을 세워가지고 요렇게 몸통 쪽으로 당기는데 이 몸통 쪽으로 당기는 게 이 오른쪽이 저릴 때 오른쪽 가슴 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요 왼쪽 가슴 쪽으로 사선으로 누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이상근 증후군, 이상근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엉덩이, 이 부위가 뻣뻣하고 당기고 그러면서 저림이, 다리 쪽으로 저림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이 부위, 엉덩이 이 부위가 당기면서 당기는 느낌이 생기고요 여기가 저림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찌릿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왜 이렇게 뻣뻣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들 여기만 누우면 일 핑계를 내더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내가 뻣뻣하니까 다 당겨지지 않느냐 이야기 하시는 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 테스트라고 하는 건요 양쪽을 반드시 같이 해봐야 됩니다. 멀쩡한 쪽 있잖아요, 그죠? 멀쩡한 쪽도 이렇게 들어서 반대쪽 몸통으로 쭉 당겨집니다. 네, 원장님 운동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지금 제가 거의 제 이 허벅지가 제 몸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안 눌러져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없을 때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 테스트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땡!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면 되죠. 자,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쭉 당겨 보세요. 그래서 당겼을 때 이건 오른쪽 다리가 저릴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왼쪽 다리의 무릎 위에다가 오른쪽 다리의 발목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 보면 이상근 증후군이 만약에 있는 분은요 이 엉덩이가 터질 듯이 당겨요. 그리고 다리 저림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터질 듯이 땡기세요, 원장님? 원장님은 정상이잖아. 터질 듯이까지는 아니고 땡기긴 합니다. 좀 땡기긴 해요. 이건 뻣뻣해서 그런 거예요. 뻣뻣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이상근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을 건측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멀쩡한 쪽하고 멀쩡하지 않은 쪽을 교차해서 해보시면 그 차이가 뭔지 확실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뻣뻣해서 그런 분들은 양쪽 다 좀 당기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저린데 내가 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오른쪽이 확실히 당기고 더 불편해 라고 한다면 이상근 증후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누워서 해보십시오. 자, 이것 역시도 왼쪽 다리가 저릴 때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왼쪽 다리가 저린데 내가 테스트 해봤더니 왼쪽 이상근에 의심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거 진단이랑 아까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왼쪽 다리를 사자로 만들고요 오른쪽 허벅지를 당기는 거예요. 쫙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 왼쪽 엉덩이에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나세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다음에 당길 때는요 후 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셀프로 할 수 있지만 집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다리를 좀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몸통 쪽으로. 왜냐면 팔로 당기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원장님 보시면은 다리통이 굵어가지고 잘 안 당겨져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였죠, 선생님? 아저씨? 아저씨. 근데 원롱 원장님은 누굴 부르? 엄마? 원장 원장님 누구를 볼 거예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아, 네. 셀프를 하신답니다. 역시 이렇게 밀어서 이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원장님, 근데 저희 오늘 고관절편 보고 오신 환자분이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자기도 유연하신데 남편분은 뻣뻣하시다고. 근데 남편분은 하나도 안 아프신데 그 부분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잠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거 사실 대부분의 이 문제들은요. 뻣뻣해서 와요. 뻣뻣해서 오는데 이 뻣뻣한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안 아픈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저처럼 저 되게 뻣뻣해요 몸이. 근데 별로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끼리하고 코끼리? 어떻게? 코끼리하고 부드러운 동물이 뭐죠? 뱀? 뱀? 너무 많이 간 거.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원숭이라고 해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종이 그냥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코끼리는요. 코끼리 움직이는 각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뻣뻣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라든지 좀 더 유연한 동물들 얘네는요.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는 각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유연한 사람이 있고 뻣뻣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유연하던 사람이 유연하던 상태에서 뻣뻣해지면 통증이 생겨요. 아. 근데 이제 뻣뻣한 사람 물론 이제 태어날 때부터 뻣뻣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뻣뻣할 수 있는 각도도 적기는 하지만 이 사람도 근육이 빠지고 뭔가 이 뻣뻣한 거에서 더 뻣뻣해진다. 아.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뻣뻣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은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근데 이 아까 그 환자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여기저기 아파. 근데 남편분은요 원래 뻣뻣하시대요. 그래서 뻣뻣한데도 저 사람은 한 군데도 안 아파. 왜 그거를 질투를 하시는 건가? 근데 운동도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남편분 운동 안 하시고. 네. 남편분이 이제 운동도 안 하시고 그래서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끼리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숭이, 부드러운 동물은 부드러운 동물대로 살아가는데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안 아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근육이 빠지고 이러면서 뻣뻣해지면 통증이 생긴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유연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하게 만들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관절의 가동 각도를요. 모조리 다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관절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덜 쓰면요. 굳어요. 그래서 오십견 같은 거 보면 한쪽 어깨 굳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어깨에서 한 2, 3년 내에 다시 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한 50%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쪽을 덜 쓰잖아요. 얘도 덩달아서 쓸 일이 없는 거야. 아, 한쪽이 안 되니까 나머지도 안 쓰게 돼. 예,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오십견 오는 분들은요. 뭐냐면 어느 순간 보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하루에 한 번도 한 일이 없다는 거야. 몇 달 동안 이 끝까지 올릴 일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안 쓰면 굳는다. 그리고 뻣뻣해진다. 그래서 평상시에 모든 각도를 다 쓰는 운동 내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진짜로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벽에 도움을 좀 요청하는 건데요. 벽이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다리가 저릴 때의 경우입니다. 오른쪽 다리를요, 벽에서 대세요. 조금 반듯하게 대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여기가 다리가 좀 당기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뒤쪽 다리가 당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리가 당기면요, 벽에서 몸을 조금 더 멀리 하시면 돼요. 몸을 조금 더 멀리 해보세요. 네. 원장님 이것도 가짜 오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보세요. 사자잖아요. 가짜 아니고. 사자 아니고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대고요. 여기서 만약에 난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굽히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굽혀도 됩니다. 굽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더 많이 굽히면 내가 이 다리를요 더 이 몸통 쪽으로 가까이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굽혀도 좋고 펴도 좋고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사자 모양이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 손으로 다리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쭉 당겨보세요. 이렇게 몸통 쪽으로 조금 당겨보세요.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얘를요 더 많이 가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더 많이 무릎 쪽으로 완전히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굽혀도 돼요. 팔로 안 당겨도 됩니다. 그러면서 벽 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겠죠. 내려가 봐요. 아, 벽 쪽으로. 네, 벽 쪽으로 더 바짝 붙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리를 굽히면 이미 이 상태에서 여기에 엉덩이에 스트레칭이 되죠. 그래서 내가 팔로 당기는 힘을요, 다리로 지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 너무 힘들다, 다리 좀만 펴면 되죠. 아, 더 피면 되구나. 네, 펴면 이제 이게 좀 느슨해지죠. 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다리를 굽히면 여기가 각도가 줄어들면서 엉덩이에 조금 더 스트레칭이 강하게 되죠. 다리가 되게 기네요, 원장님. 다리가요? 네. 키가 크니까 다리 길죠. 아니 자세가 어느 분이 너무 편해 보여서요. 스트레칭한 자세 안 같고 그냥 TV 볼 때 하고 있는 자세 같아요. 맞아, TV 볼 때. 여기 되게 땡깁니다. 아 그래요? 네. ป๊ 요정님보다 유연하신데.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벽에 있는 경우는 보조자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다리의 각도를 이용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 조절을 할 수 있고, 얘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얘를 좀 바깥으로 빼면 돼요. 그래서 좀 다리를 각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몸통 쪽으로 얼마나 끌어당기냐, 얘를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엉덩이의 이 스트레칭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거 마사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I love 공, I love 볼, 테니스 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 마사지 해주는 거 사실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거 이상근을 이 스트레칭 공 마사지를 하려면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자, 위치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머니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 우리 주머니 이렇게 딱 넣잖아요. 손을 보세요. 주머니 딱 넣잖아요. 그러면 주머니 넣을 때 이 옆에 엉덩이 뼈가 있어요. 주머니 옆에 바로 옆에 딱딱한 부분 있죠? 거기가 기준이에요. 이게 고관절인데 그 고관절보다 약간 위쪽입니다. 너무 깊이 위쪽도 아니에요. 딱 딱딱한 뼈에서 살짝 위, 손가락 2개 정도 위. 어디냐면요, 여기 보면 주머니 있죠? 주머니 옆에 보면 딱딱한 뼈 있죠? 네. 딱딱한 뼈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살짝 위. 아, 뒤로 간 다음에 위요? 네. 이 주머니에서 뒤로 요만큼 간 다음에 뒤로 얼마나 가냐면요, 손바닥 하나만큼만 가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서 손가락 2개만큼만 올라가면 됩니다. 거기가 이상근? 네, 여기가 이상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을 여기에 대고 쫙 왼쪽 다리가 저릴 때 왼쪽이에요. 여기에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옆으로 편안하게. 그렇죠? 마사지. 느낌 와요? 그죠?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상체를 조금만 세워보세요. 팔꿈치로. 그치. 이 상태에서. 그쵸? 공 마사지 각도가 제대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여줘야 되는 건가요? 예, 약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이상근 자체를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이상근 그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공 대자마자 악소리 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이상근 맞네 확 느낌이 오실 텐데, 이 부위에 이 공을 대고 바닥에 눌러야 됩니다. 내가 이걸 공을 위에서 손으로 눌러서는요, 그 힘 가지고는 스트레칭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몸통으로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운동 하실 때요, 보통 보면 우리가 뭐를 할 때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따로 시간을 내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TV 볼 때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우리 바닥에 누워서, 바닥에 잠시 누워서 상체를 좀, TV 볼 때 한번 자세 한번 해줘 볼래요? TV 볼 때. 원장님 유튜브 볼 때 해줬어요. 유튜브 볼 때요. 유튜브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상근 스트레칭 하면서 보잖아요. 그죠? 우리 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빨리 누우십시오. 누워가지고 왼쪽 엉덩이가 저리다, 왼쪽 다리가 저리다. 집에 공이 없으신가요? 자, 공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냐, 주먹 쥐어보세요. 주먹입니다. 그래서 왼쪽 엉덩이 밑에요, 깔고요. 똑같아요, 공처럼. 어때요, 느낌? 오긴 오는데 그래도 공을 하나 마련하시는 게 그렇죠.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 주먹은 느낌이 오긴 오지만 공이 좀 낫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급한 대로 지금 만약에 집에 공이 없으시다면 주먹, 만약에 주먹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 다이소에서 1,000원인데. 다이소에서 1,000원입니다. 그래서 꼭 사셔가지고 이렇게 TV 보시면서 혹은 유튜브 보시면서 지금 당장 누우십시오. 그래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마사지 하시면서 보시면 이 영상 끝날 때쯤 되잖아요. 꽤 시원해지실 겁니다. 원장님, 근데 엉덩이가 아프면은 허리 디스크 아니에요? 참, 우리 선생님은
아름다워. 백치미가. 엉덩이 아프면 다 허리 디스크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리다. 그러면 사실은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허리 디스크라서 저리고 아프다라고 아시는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를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사실은 못 들어보신 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거 뭐냐면요. 허리 디스크랑 이상근 증후군이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증상이 똑같아요. 허리에서부터 엉덩이로 내려와서 발바닥까지 가는 신경이 허리에서 눌리면 허리 디스크고요. 엉덩이에서 눌리면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근데 이거 웃긴 게 보통 우리 다리 저리다 그러면은 MRI 찍잖아요. 어디 찍어요? 허리요. 대부분 허리 찍죠. 엉덩이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탁 찍어가지고 보면 디스크가 요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 때문에 그러네. 허리 디스크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다리 저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요. 허리 찍어서 MRI 찍었더니 디스크래요. 근데 허리를 열심히 치료했는데 안 나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요. 때로는 이상근을 잘 치료해주면 생각보다 손쉽게 낫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MRI를 찍어봤더니 여기는 보이지만 여기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 치료를 해보면요. 여기가 보이긴 보이지만 얘가 다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왜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이냐면요.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은 근육이고요. 여기는 근육이 아니고 이 디스크라고 하는 조금 더 다른 조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긴 찍어보지도 않잖아요. 찍어봐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실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증상이 똑같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고 그런데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이 된 분들 중에도 사실은 상당수가 이상근 증후군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이상근 증후군이 훨씬 더 우세한 1차적 요인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원장님, 근데 그럼 허리 디스크가 치료가 잘 돼요? 이상근 증후군이 치료가 잘 돼요? 이상근 증후군이 치료가 더 잘 되죠. 근데 사실은 이상근 증후군인지 몰라서 허리만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이상근 증후군이 어렵다 쉽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두 개를 놓고 보면요. 이상근 증후군이 훨씬 치료 잘 됩니다. 그러면 발견만 한다면 금방 치료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발견만 하면 이거는 치료가 굉장히 쉬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저희가 한 자가 진단으로도 충분히 이상근 증후군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는 근육이고 여기는 디스크이기 때문에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사실은 눌러봐야 알 수 있어요. 엉덩이에 이 다리 저린다고 해가지고 여기만 볼 게 아니고 여기를 직접적으로 이상근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정확하게 눌러봐서 여기가 증상이 조금 더 발현이 강하게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여기를 보기는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여기를 눌러서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죠. 근데 우리 오늘 알려드린 1탄과 2탄에서 알려드린 이 자가진단법만으로도 사실 그 자가진단법 하고 정확히는 이제 의료진이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서 눌러보는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자가진단법만으로도 충분히 이거 의심스럽네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네 라는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완치가 되나요? 완치되는 거요. 그건 이제 증상의 정도 그리고 발현된 지 얼마나 됐는지 기간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뭐 발생된 지 1개월 이내의 통증이라고 하면 사실은 몇 해 안에도 금방 싹 좋아져요. 혹시 한의원에 제가 만약에 방문을 하면 어떤 치료로 이상근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이제 1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 이상근이라고 하는 게 멜빵이랑 비슷해요. 이 가방끈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골반이 비틀어져서 이상근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골반 비틀어진 정도를 교정하는 기법 그리고 이상근 자체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골근약침이나 골근춘화 등 이 직접적으로 골반 교정하고 이상근 자체를 치료하는 기법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환자분이 혼자서 이상근 증후군인지 진단하고 올 수도 있어요? 진단하고 올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혼자서 좀 풀어보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경도의 증상이라고 하면 오늘 알려드린 이 운동만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사실은 병원 찾으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해보세요. 그래서 풀리면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세요. 자, 오늘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상근 진단법과 스트레칭 알아봤습니다. 다리 저리고 엉덩이 아프다고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요. 너무 허리 디스크 치료 열심히 했는데도 저리고 불편하다고 좌절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방법 이용해서 꼭 광명세상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옆에 종 모양 요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변에 혹시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데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병원 오란 얘기 아닙니다. 꼭 이 방법을 통해서 집에서 열심히 스트레칭 하셔가지고 병원 가지 않고 나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 엉덩이가 네, 아프죠? 엉덩이 네. 저림하고 통증하고 같이 있었죠. 어느 정도 오게 되는 거예요, 통증? 올 초부터 이제 네. 꾹꾹 눌러 참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또 뭐 여행백 계획도 있고. 맞아요, 어디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림도 그렇죠. 아, 오셔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예. 지내고 나신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엉덩이 이제 괜찮아요? 네. 허벅지까지 이번에 만약에 제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면 네.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가거든요. 와, 네. 그런데 잘 되면은 계속 사시는. 한 달 자기를 네. 아, 계속. 지역별로 옮겨 다니면서 되게 낭만있으시네. 해야 엉덩이는 완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